안녕하세요, 서팀장입니다. 오늘은 그랩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랩은 리터널 문자하고 메타 문자로 나눠요. 리터널 문자는 A, B, C, D 말 그대로 문자고요. 메타 문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문자를 가르치거든요. 이 특별한 의미를 가르치는 문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 문자에 대한 전체를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 메타 문자나 와일드 카드나 포직스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와일드 카드에서 역슬러시 D는 숫자를 가르치고요. 역슬러시 L, 역슬러시 U는 모든 문자를 가르쳐요. 영어 문자. 그러니까 영어로 된 모든 문자를 가르쳐요. 옛날에 활자에서 L을 소문자라고 해서 로우 밑에다 놨고요. 업, 업이라고 U는 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문자를 상단에다 배치를 했어요. 활자를. 그래서 영어의 소문자하고 대문자를 합쳐서 역슬러시 L, 역슬러시 U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그 역슬러시를 부여함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 이런 걸 메타 문자라고 해요. 그리고 역슬러시가 들어가지 않고서도 물결 K가 들어가면은 모든 한자를 가르쳐요. 이렇게 메타 문자라는 거는 광범위하게 그랩에서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기본적인 거는 점이 가르치는 거는 보통 모든 글자를 가르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메타 문자들이 뭐가 있냐면은, 다른 거는 그냥 하다 보면 다 외워져요. 그리고 내가 이 그랩을 몰라 그러면은 내가 조판부에서 긁어다가 넣으면은 그 부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와일드 카드라는 것도 한두 번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외우고 시작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메타 문자들이에요. 요 메타 문자들. 맞춤표는 임의의 글자 한 개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임의의 글자 한 개라는 거는 띄어쓰기라든지 뭐 영어, 뭐 한글, 한자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특수문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디자인을 찾고 싶으면은 그래픽에서 이인하고 점하고 자하고 점을 해도 인디자인 찾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인하고 점 인을 쳐도 인디자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마침표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광범위하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 있는 글자를 다 찾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점하고 플러스를 놓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해놨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글자를 다 찾게 됩니다. 역슬러시는 맥에는 역슬러시 키보드가 있고 IBM에는 $1 키보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리고 서체에 따라서도 어떤 거는 역슬러시로 나오고 어떤 거는 $1로 나와요. 이 역슬러시의 뜻은 뒤에 나올 글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특별한 의미의 메타 문자를 원래 글자로 변환할 때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와일드 카드 보게 되면은 역슬러시 D 모든 숫자, 역슬러시 L, 역슬러시 U 모든 영문, 그리고 특별한 의미의 메타 문자를 원래 글자로 변환하는데요. 아까 전에 외워야 될 메타 문자에 대해서 보여줬을 때 그 글자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그 글자를 찾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역슬러시, 즉 이스케이프를 해줘야 원래의 글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이 이무의 한 글자를 나타내는데요. 진짜로 내가 마침표를 찾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역슬러시, 이스케이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괄호를 찾을 때도 원래 소괄호는 이렇게 묶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소괄호를 찾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역슬러시를 해줘야 소괄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역슬러시 해주는 거를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캐럿은 맨 앞에 위치를 나타내는 메타 문자예요. 예를 들어서 캐럿하고 역슬러시 s를 넣었을 경우에는 문장이 처음 시작하는 곳에 모든 공백을 찾는 의미예요. 역슬러시 s는 모든 공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처음 시작하는 곳에 공백을 찾는 거죠. 그리고 캐럿, 역슬러시,
소문자 U를 했을 경우에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문장이 처음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캐럿은 문장이 시작할 때 맨 앞에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메타 문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대괄호 안에 들어갈 때 대괄호하고 캐럿하고 내가 찾을 것 하고서 대괄호를 닫게 되면은 내가 찾는 거를 다 제외하고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괄호하고 캐럿, 역슬러시 U, 역슬러시 L, 대괄호 닫으면은 모든 영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찾아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달러 표시는 캐럿하고 반대인데요. 단락의 맨 뒤에 위치를 나타내는 메타 문자예요. 그래서 단락의 끝부분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 같은데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데요. 숫자가 나오고 점이 나오고 뭐뭐뭐뭐를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물음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집 같은 데 보면. 그럴 경우에 앞에 숫자를 찾고 뒤에 물음표를 찾을 때 뒤에 물음표 뒤에다가 달러 표시를 넣어주면은 그 뒤에 물음표를 찾는 거죠. 앞에 숫자는 맨 앞에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앞에다 캐럿을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캐럿 맨 앞, 역슬러시 D 숫자, 점 플러스는 모든 글자, 그 다음에 물음표로 끝나는 것.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숫자가 나오고 점이 나오고 뭐뭐뭐뭐뭐뭐 즈 뭐뭐뭐뭐는 뭐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한 번에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에서 숫자로 시작하고 물음표로 끝나는 거를 찾게 되니까 그것만 단락 스타일로 지정해서 한 번에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락 끝에 내가 뭐를 찾을 것인가, 내가 찾는 게 단락 끝에 나온다. 그거를 갖다 표시해줄 때 달러 문자를 써주게 됩니다. 물음표는 0개 또는 1개의 의미인데 이거는 보통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보통 탐욕적 수량자를 게으른 수량자로 변환시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슬러시하고 소괄호를 열고 점 플러스 모든 글자, 역슬러시하고 소괄호를 닫았을 때 소괄호 시작하는 거하고 소괄호 끝나는 게 있는데 그 중간에 소괄호 닫고 끝나고 그걸 다 무시하고요. 처음에 소괄호 시작하는 거, 마지막에 소괄호 끝나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소괄호가 열고 닫히고가 더 있을 텐데 그걸 다 무시하고 소괄호 처음 시작하는 거, 문장에서 소괄호 마지막에 끝나는 것까지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점 플러스 물음표를 넣게 되면은 이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이걸 찾고 뒤에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이걸 찾고 이렇게 찾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별표는 0 또는 1개 이상을 찾아요. 0회 이상을 찾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역슬러시 S는 모든 공백을 나타내는데요. 앞에다 캐럿을 넣어주고 역슬러시 S 그 다음에 별표를 넣어주게 되면은 단락이 처음 시작할 때 공백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찾아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내지에서 들여쓰기를 어차피 다 해줄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건 앞에 공백이 있고 어떤 건 앞에 공백이 없고 막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어요. 막 선생님들도 이곳저곳에서 지문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좀 오타도 많고 앞에 공백이 좀 어떤 건 띄어져 있고 어떤 건 없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캐럿하고 역슬러시 스페이스 별표를 눌러줘가지고 그 공백들을 다 지워주는 게 맨 처음에 할 거예요. 예, 처음에 내지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별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플러스는 1개 이상을 찾을 때 무조건 1회 이상. 예를 들어서 단어장 같은 거 보게 되면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번으로 끝날 때까지도 있고 1부터 시작해서 500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 앞에 숫자를 다 찾을 때 무조건 1 이상 시작하잖아요. 그때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로 시작하는 거는 모두 찾아라. 그래서 캐럿하고서 역슬러시 D 플러스 역슬러시 점을 하게 되면은 앞에 숫자가 1이 나오거든, 앞에 숫자가 1이 나오든 뭐 20번대가 나오든 뭐 100번대가 나오든 앞에 숫자가 나오고 뒤에 점이 나오는 건 모두 찾아라. 뭐 그런 의미죠. 중괄호는 중괄호 안에 반복 횟수를 지정해서 찾을 때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반복해서 나올 때 앞에 전화번호는 3자리고 뒤에 전화번호는 4자리일 때 그걸 지정해서 찾을 때 좀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은 반복되는 글자가 나올 때 이럴 때 좀 많이 찾아가지고 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역슬러시 D 그 다음에 중괄호 3 하고서 중괄호를 닫을 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슬러시 D 중괄호하고 3을 쓰고 중괄호를 닫게 되면은 숫자 3개만 무조건 찾게 돼요. 숫자 3개 있는 것만. 만약에 숫자가 6개가 붙어 있어도 앞에 숫자 3개를 찾고 뒤에 숫자 3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 탐색에는 별표나 플러스 같은 수량자를 사용해서 뒤에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괄호를 이용해가지고 지정해서 찾아주면 돼요. 그럴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전방 탐색 같은 경우는 수량자를 쓸 수 있으니까 중괄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는 없고요. 후방 탐색하고 전방 탐색은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프는 와일드카드에서 또는인데 영어로 OR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을 때 이것 또는 저것
예를 들어서 책 문제집에 많이 들어가는데 없는하고 않는을 찾을 때 없는하고 파이프 넣고 않는을 치게 되면은 둘 다 찾게 됩니다. 없는하고 않는하고. 대괄호는 대괄호 안에 검색 범위를 설정해서 찾을 때 많이 쓰거든요. 한 번에 많은 문자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라 마바사 hit으로 끝나는 모든 한글은 묶어가지고 대괄호 가 하이픈 hit 대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동글뱅이 1번부터 동글뱅이 5번까지의 오지선다를 찾을 때 그 오지선다를 앞에 동글뱅이 이용해서 다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쓰는데요. 앞에가 동글뱅이로 시작하는 1번부터 5번까지 동글뱅이를 찾아라 했을 경우에 캐럿 대괄호 1 캐럿 대괄호 동글뱅이 1 하이픈 동글뱅이 5 대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많이 써줘요. 그러면은 동글뱅이 1번부터 동글뱅이 5번까지 오지선다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단락 스타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괄호하고 0에서 8까지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뒤에다 중괄호 3을 써주게 되면은 0하고 8까지 들어가는 숫자 중에서 앞에 세 글자만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애를 내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 3개씩만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숫자 중에서도 뭐 0에서 8이 벗어난 숫자는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괄호를 넣고 없는 않는 대괄호를 닫을 때는 이렇게 업 찾고 는 찾고 안 찾고 은 찾고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찾는 거예요. 요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없는 안도 다 찾지만은 업 안도 찾고 는 은도 찾고 여기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찾게 되니까 내가 찾고 싶지 않은 것까지 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는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괄호는 제가 그래픽을 이렇게 다 적었을 때 그거를 바꿔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치환을 하고 싶을 때는 밑에다가도 그래픽을 쓰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그래픽을 소괄호로 묶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소괄호로 하나 묶고 2개 묶고 3개 묶고 소괄호를 하나 소괄호는 그래픽을 바꿀 때 많이 쓰거든요. 소괄호는 제가 그래픽을 찾았을 때 그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뭔가 이렇게 확확 변환시키고 싶을 때 많이 쓰는데 그래픽을 소괄호로 묶고 거기다가 소괄호 하나마다 $1, $2, $3로 지정을 해주게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2에 대한 소괄호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꿀 내용에 $1, $3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묶은 것 중에서 내가 만약에 3개를 묶었다 치면은 가운데 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점하고 플러스는 모든 글자인데 그 양옆에 따옴표가 일자로 내려와 있어요. 이걸 만약에 내가 구분 따옴표를 바꾸고 싶을 때는 따옴표 하나를 소괄호로 묶고 그 다음에 모든 글자를 소괄호로 묶고 그 다음 따옴표를 소괄호로 묶은 다음에 $1, $2, $3로 지정을 해주고 $2는 가만히 있고 양옆에 $1, $3만 구분 따옴표로 바꿔줘야 되니까 $1, $3는 날아가고 구분 따옴표가 $2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여기다 애를 넣어놨습니다. 그랩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작업을 내가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랩을 알아두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내가 한 번에 다 바꿀 수도 있고 내가 한 번에 다 없앨 수도 있고 내가 그 부분만 지정해서 단락 스타일에서 지정을 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에 제가 할 내용도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자주 사용하는 메타 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팀장이었습니다.